사흘째를 맞은 강원도의 산불 사태는 다행히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일은 없었고 또 진화 작업이 가장 더뎠던 인제의 산불도 오후에는 주부를 잡았습니다. 소방관과 공무원, 군장병 그리고 미군 헬기까지 투입돼 마지막 잔불 정리를 했습니다. 불이 꺼져서 정말 다행인데요. 불길이 잡힌 뒤 드러나는 상처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폐허가 되다시피 한 곳이 많아서 피해를 복구한다기보단 아예 다시 지어야 하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복구를 위해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지금 마을 전체가 피해를 입은 고성군 토성면 인흥마을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효정 기자, 피해가 무척 크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이 고성군 인흥마을은요, 미시령터널 끝쪽에서 시작된 불이 고성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해도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어져서 내려앉아 있고요. 담장도 무너져서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곳에 사는 30여 가구 중에 대여섯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상 멀쩡한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이곳을 취재하면서 좀 군청 직원들이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걸 좀 지켜봤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터만 남은 집 위에 올라서서 가전제품이나 뭐 어디가 어떻게 탔는지 설명을 하지 않고는 여기가 집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더라도 이 자재가 상당히 약해져서 사실상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미기가 완전히 탔습니다. 곧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민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인데요. 한 대에 8천만 원 가까이 하는 트랙터가 이 마을에서만 2대가 탔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화면상으로 봐도 피해 복구 과정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우선 어제 저녁부터 이제 군청에서는 이 집집마다 돌면서 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농기구 피해나 건축물 피해, 또 가전 피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일정이 모두 다른데요.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일정을 맞춰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만난 주민들은 좀 종합적인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연수원에 머물거나 아니면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머물러야 하는데요. 이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좀 고민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고령인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요. 정신적인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이 센터 같은 게 이 동네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잔불까지 대부분 정리가 됐다 이렇게 앞서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지금 산불이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네, 사실 오전까지는 인제에 불이 꺼지지 않아서 소방당국이 미군 헬기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면서 이 큰 불길은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혹시 다시 불이 살아나지 않을까 좀 고민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후부터 이곳에 비가 내리면서 주민들은 좀 마음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바로는 이번 불로 임야가 약 530헥타르 그리고 주택이 162채가 피해를 입었고요. 또 18개 임시대피소에 500여 명이 여전히 머물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오래 머물러야 할 걸 대비해서 거처를 국가연수원으로 차츰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 인흥마을에서 JTBC 오효정입니다. 예, 이렇게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장례비로 쓰라고 소파 밑에 넣어둔 4,500만 원을 모두 태우게 된 노인. 또 봄, 여름 손님을 막기 위해 2주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펜션들. 손 쓸 새 없이 밀려온 화마가 태운 것들입니다. 이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2주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펜션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물은 총 20채 중에 18개 동이 전소가 됐고 1개 동은 반손이 됐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100억 원을 넘게 들여 꾸민 곳이었습니다. 또 이게 집이자 또 일터였는데 한 번에 그냥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자신의 장례비로 쓰려고 소파 밑에 넣어둔 4,500만 원도 손 쓸 새 없이 불탔습니다. 그 농협 건데 농협에서 찾아온 그게. 그거는 그거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 실물이 없으니까. 한 장이라도 건질까 싶어 잿더미를 뒤져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돈 내지 마라. 돈 낼 필요 없어. 돈 내면 다
정든 집을 잃어버린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제 시집와서 살은 지는 38년, 9년째죠. 정도 들었는데 여기서 참 말이 안 나와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피해 접수가 시작되면서 접수처인 주민센터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더불어 안타까운 사연들도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제 오후엔 현장 지휘본부가 있던 토성 면사무소에 한 남성이 트랙터를 몰고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집은 모두 불타고 트랙터 한 대만 간신히 건진 산불 피해자였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 산불은 5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우리 위성인 아리랑 3호가 어제 오후 촬영한 영상입니다. 붉게 표시된 부분이 나무가 살아있는 지역, 그리고 검게 표시된 게 타버린 곳인데 이번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그 규모를 실감케 합니다. 특히 주택 등의 시설물 피해가 컸는데 이번 산불이 유독 더 치명적이었던 이유, 조승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 동해안에서만 주택 16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태풍급 바람이 피해를 키운 주범이지만 강원 동해안에 형성된 마을의 특징도 한몫했습니다. 그제 산불이 날 당시 바람은 서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의 동쪽에 모여있는 민가 피해가 많았습니다. 만약 동풍이 불었다면 산림 피해가 훨씬 컸을 겁니다. 피해를 입은 집의 상당수는 좁은 길을 따라 산 쪽으로 한참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과도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인데 나무와 같이 불에 잘 타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화재에 더욱 취약합니다. 동해안 숲이 불에 잘 타는 침엽수 위주인 것도 피해를 키운 또 한 가지 요인입니다. 그리고 불씨가 살아서 그게 모여서 산 하나 태우는데 30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화 작업이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지자체별로 피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집계가 이루어질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된 집들이 많아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재건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이번 재난 현장에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노동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피시켰고 또 병원 직원들은 모자라는 구급차 대신 자기 차로 환자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막힌 차량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가로질러 갑니다. 지난 4일 속초시엔 대피령이 떨어졌지만 오토바이는 다시 불길이 치솟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배달 노동자인 이들은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혼자 사는 노인 10명을 대피소로 옮겼습니다. 묶여있는 개들의 목줄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속초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저희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할 것이고요. 강원도청 소속의 한 산불 진화대원은 자신의 집이 불에 타고 있는데도 현장에서 산불을 끄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출근했으니까 산림 안전에 산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속초 의료원 의사와 직원들은 구급차가 모자라자 경증 환자들을 자신의 차로 옮겼습니다. 속초 시민들도 서로 돕기에 나섰습니다. 한 식당에선 이재민들에게 공간을 내주고 식사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이웃 주민이고 같이 자고 뭐 같이 아파해주고 그런 거 당연한 거죠. 한 네티즌은 화재 당시 혹시 헤맬지도 모르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 지도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번 재난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 영웅이 빛을 발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산불은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의 터전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취재진이 둘러본 현장에는 화상을 입거나 갈 곳을 잃은 동물도 많았습니다. 생태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강원 옥계와 동해 망상을 잇는 도로. 달리는 취재진 차량 앞으로 고라니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불길을 피하다 위험할 수 있는 도로까지 내려온 겁니다. 불길이 워낙 넓은 지역을 휩쓸고 간 탓에 마을에서 키우는 가축과 반려동물 피해도 컸습니다. 소들은 화상을 입었고 개들은 집이 타면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목줄에 묶여 있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산불은 나무만 태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산새와 고라니, 곤충 등 모든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도 파괴시킵니다.
복구엔 적잖은 시간이 걸립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5년 양양 산불의 경우 복구에 조류는 19년, 야생동물은 35년, 토양은 100년가량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원 지역의 산불은 당시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또 수십 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들은 생계비 지원, 또 세금이나 공공요금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울창했던 살림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화마가 휩쓴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몸은 간신히 불길을 피했지만 피해 주민들은 이제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등 5개 시군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 피해 복구에 국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불타버린 건물이나 주택 복구 비용도 피해 주민들의 생계비 지원도 국비로 이뤄집니다. 또 지방세나 통신, 전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이뤄지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주택이 모두 불탔을 경우 최대 1,300만 원이,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최대 44만 원이 지원됩니다. 최소 생계보호 차원이어서 피해 주민들에게는 부족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 재난 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